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어떻게 또 이런 말 시작을 아실 것 같은데 지피지기 지피지기. 백전백승. 뭐라고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쩐승 이렇게 한 줄 알고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거 너무 많이 듣고 있는 말이고 네네. 유명한 말 아니에요? 맞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라. 뭐 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뭐냐면 네. 요즘 그 TV를 틀든 아니면 뭐 인터넷 보면 MZ세대 얘기 네네네. 이게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MZ세대만큼이나 네. 요즘 떠오르는 시니어 세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시니어? 네네. 일단 저는 아니네요. 그렇죠. 일단은 아니라고. 네네네. MZ에도 못 끼고 시니어에도 본격적으로 못 끼는 네. 예. 틈새 세대입니다. 네, 틈새 세대는 오늘 빼시고요. 빼시고요. 네, 자, 시니어. 시니어 세대가 그럴만해요. 이 경제 문화적으로 요즘 완전 각광 주목을 받고 있는. 네, 왜냐면은 이제 실버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런 시니어 분들을 위한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네네.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또 어떤 프로입니까? 우리 시니어 TV잖아요. 이제 시니어 TV에 무슨 프로입니까? 문화야 놀자. 자, 문화의 놀자에 저희가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네. 트렌드입니다. 그렇죠. 자, 이 변화하는 주목받는 시니어 이 세대의 네. 트렌드를 조금 알면 우리가 그야말로 지피지기. 맞아요. 백전백승. 그러니까 시니어의 세상을 맞이하기 전에 네네네. 우리가 시니어 TV, 그러니까 시니어가 뭔가를 알아야지 그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 그런 그럼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러면 오늘 거기에 맞는 분을 모셨나요? 제가 전문가를 모셨죠. 그래요? 네네. 빨리 만나볼까요? 만나볼까요? 만나보시죠. 네, 권상희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론가 권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네. 이 토크쇼를 하기 전에 네. 평론가님 그래요. 본인의 셀프 소개를 그래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셀프 소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뉴스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사 이슈 하면 사건, 사고 또 요즘에는 먹고 사니 좀 중요하잖아요. 팍팍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이슈도 다루고요. 가장 중요한 것도 정치 이슈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칼럼을 쓸 때는 대중문화 관련해서 평론을 하고 있어요. 오. 그리고 조금 더 이게 저의 본캐라면 평론가로서 본캐의 삶을 산다면 부캐는 제가 영화 모더레이터를 하고 있거든요. 영화 모더레이터가 생소한 분들이 계실 뭐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과의 대화라고 아시죠? 오. 보통 영화 시사회 때 시사회 전후에서 영화를 소개하고 또 이제 감독이나 배우들, 제작진들을 모셔놓고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거든요. 네. 그럴 때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오. 클래식 음악 연주회 그리고 국악 가운데서 판소리 무대에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시니어 시대를 맞이해서 네. 제대로 된 분이신데요?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 시니어 시대가 여러 또 가지, 뭐냐 여러 그러면 가지로. 이 본캐, 부캐. 네. 사실 부캐가 또 더 재밌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제대로 오늘 오셨는데요? 아니 여자 박권이신데요? 아니 뭐 이렇게 뭐 네, 맞습니다. 아니, 여자 저- 박권입니다. 아니, 왜냐면 저도 이거 진행하잖아요. 네네네. 전 스포츠 소개하는 것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영화 소개도 하듯이. 네. 그리고 저도 우리 권상희 평론가처럼 저도 연기를 전공했었어요. 원래 전공은. 맞아요. 대학원은 저는 언론 정보를 아니, 했고 잠깐 본인 소개 그만하고 지금 그리고 홈쇼핑 쇼호스트도 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다가 보면 네. 저희 둘이 오늘 진행을 하고요. 네. 시니어 쪽 초대손님 트렌드에 같은.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다 들어보려고. 그쵸. 네. 아니 그 권상희 평론가님한테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 혹시 뭐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나? 그거를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아니 원래 제가 이제 연극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공연을 하는 배우였었는데 배우였어요. 사실 배우이기 이전에 연기 전공했다고 아까 말씀 또 해주셨잖아요. 네. 연기 전공하면서도 늘 이 사회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 그래서 맞아. 대학 때부터 이제 부전공으로 여성학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 수업이나 이런 거 상당히 좋아했었거든요. 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포럼 진행을 좀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직업이 바뀐 건 어느 순간일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진 건 뭐 20대 초반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기 오. 때문에 직업을 바꿨을 때 사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 네. 이렇게 잘.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토크쇼 네. 해도 될까요? 이제 시니어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네. 그 평론가님 트렌드랑 유행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말 같기도 한데 그쵸. 우리가 이렇게 통용되는 건 좀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다를까요?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너 참 트렌디하다. 저 참 트렌디한데 요즘 트렌드 뭔지 알고 있니?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행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유행은 약간 어감상 촌스러운 옛날 말 같고 트렌드는 좀 세련된 말 같아서 비슷한 것 같은데 트렌드를 쓰는 게 더 낫겠지? 힙해 보이겠지 해서 트렌드를 쓰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리고 왜냐면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게 네. 또 왜냐면 예전에는 트렌드란 말이 말 그대로 유행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다 유행 이렇게만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렌드, 유행 이게 같은 말인 줄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약간 지금 어감을 내가 느껴보니까 이런 것 같아. 네. 트렌드는 지금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느낌이고 네. 유행이라는 건 이미 지나버렸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어우, 설명을 정말 그래요? 꼭 집어서 핵심을 잘 맞아요? 얘기해 주셨는데 오. 이제 유행 같은 경우는 사실 제품에 국한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포켓몬 땡, 허니버터 땡 이런 걸 한참 많이 구매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포켓몬 땡 같은 경우는 올 봄에 상당히 유행이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편의점 문 열기 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구해주기 위해서 오픈런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맞아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품에 국한됐는데 굳이 그걸 사서 먹지 않아도 되고 그 제품이 유행을 했던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던 띠부띠부실이라는 그 스티커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유행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뭐 우리가 솔직히 구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유행하면 한때 스쳐 지나가는 반짝하는 버블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성은 없는 게 유행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트렌드는 달라요. 그러니까 유행의 시기를 본다면 시간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는 게 유행이라고 한다면 트렌드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속되는 걸 트렌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이 단발성이라면 트렌드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다른 것. 제품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라는 것은 제품의 가치관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구입함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자아 실현까지 이룰 수 있는 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5년을 넘어서 10년까지 가게 되면 메가 트렌드라고 불려지고요. 10년 이상 가면 그럼 뭐가 되죠? 오래된 트렌드? 아니고요. 30년 정도 지속이 되면 유행, 문화, 그러니까 유행과 트렌드를 넘어서 문화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박건 씨가 설명을 해주셨지만 유행은 그때 그랬었지. 에서 끝난다면 트렌드 같은 경우는 거기서 더 확장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구매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 방향성까지 담고 있는 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땐 그랬지. 그러면 이건 유행이다. 그리고 왜 유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아는 것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제일 많은 게 이 가게들. 가게 예전에는 막 그 뭐 조개찜 이런 거 있잖아요. 조개 그쵸. 구이집 네. 이런 것들이 싹 있었고 이 길거리 이런 부분들이 먹거리들 예, 유행하잖아요. 맞아. 길거리의 매운 문화. 닭발 유행하고 네네. 뭐 매운 떡볶이 유행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제품에 국한돼 있어요. 그런데 트렌드는 제품을 구입한다고 그 트렌드에 맞는 건 아니죠. 가치관, 사고방식까지 한꺼번에 구입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트렌드가 기업의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이윤 추구의 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유행하는 제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제대로 마케팅하는 게 이 트렌드를 활용한 기업의 이윤 추구 방법이라고 말씀을 그렇다면 드리겠어요. 여기서 트렌드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트렌드로 가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제일 많이 또 생긴 것 중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시니어들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데요? 신조어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신조어가 사실은 또 아시다시피 신조어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철학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일단 사실 최근에 이 문해력 논란이 불거졌었잖아요. 맞아요.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라는 걸 심심한데 사과를 해? 이게 제대로 사과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한 MZ세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사실 문해력 논란 뭐 예전에 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니어층이 문해력 논란이 더 심각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각 세대별로 쓰는 언어들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것도 한참 된 신조어인데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보통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요즘 이 MZ세대들 10대들 같은 경우는 마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 마상. 네, 줄여서. 마상이 뭐야?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의 상처를 네, 의미합니다. 그렇게 줄여.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는 언어를 통상적으로 MZ세대가 쓰는 신조어를 시니어 세대가 봤을 땐 외계어라고 보고요. 또 시니어 세대들이 흔히 썼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식의 말투가 또 2030 세대에는 외계어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세대가 쓰는 말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시니어 세대, MZ 세대 각 세대별로 기울여야 될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얘기하시니까 그것도 생각나네요. 그 무운을 빕니다. 아, 네.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무운을 빌었어요, 세상에. 운이 없는 줄 알았대잖아. 그렇죠. 그게 사실은 뭐 장수가 전쟁터에 네. 나갈 때 전쟁에서 잘 싸우길 바라는 그런 뜻이죠. 네. 아니,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어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의 MZ세대들은 우리 한자 안 쓰는데 그치. 굳이 한자를 알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세계여행은 굉장히 열심히 다니려는 욕구,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과 중국이나 뭐 가까운 홍콩이나 이런 나라들 여행 갔을 때 한자를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 다르거든요. 세계여행을 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린 세대와 공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다는 거 젊은 세대들이 잊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아니, 너무 재밌네. 아니, 그 그리고 아까 또 그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말씀 나온 김에. 신조어 예, 어떤 거 있는지. 신조어가 또 뭐냐 뭐가 그러면 있는지. 여기에 이제 네. 신조어가 그냥 말이 아니라 지금 문화를 담고 있는데 시니어 계층들도 예전의 시니어 계층하고 지금 새로운 시니어라고 하는 이 계층들이 또 사고방식이나 이런 문화가 조금 변화가 있죠. 그렇죠. 그거 그렇죠. 뭐 예전 분야 달라, 지금은. 사실 예전에는 시니어라고 불리질 않았어요. 시니어라고 불리는 어떤 나이대가 50세에서 60세 정도였거든요. 직장에서 상사분들이 보통 시니어라고 해서 나보다 선배라는 개념으로 시니어라고 불렸다면 요즘의 시니어들은 다르죠. 그러니까 노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노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노인으로 불리길 원하느냐 아니면 실버 세대, 실버라고 불리길 원하느냐 시니어라고 불리길 원하느냐 고령자라고 불리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나는 다 싫어. 시니어라고 불리길 원해. 이게 보다 더 젊은 감각, 젊은 느낌이 들어서 시니어라는 단어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언어 같은 경우는 시니어 세대 같은 경우는 언어의 변화가 크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젊은 세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신조어들에 좀 부대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유튜브를 봐도 신조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뭐 방송에서는 사실 신조어를 많이 쓰지는 않는데 요즘에 어르신들, 시니어 세대들 유튜브를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튜브 컨텐츠에 따라서 또 젊은 세대가 제작하는 컨텐츠들은 신조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이게 일단 내가 잘 모른다라는 느낌이 들면 여기서 스탑. 안 볼 거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여기서 또 소통의 단절이 오기 때문에 다른 세대를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시니어 세대 트렌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외 세대들의 트렌드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 재밌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기억에 나는 게 우리가 좀 한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추억을 좀 떠올리면서. 욜로. 그렇죠. 욜로 여기 한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전에는 엔돌핀, 이 황수관 박사님이 엔돌핀 막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게 나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 욜로라는 게. 네. 그 다음에 탕진잼, 미니멀리즘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탕진잼, 미니멀리즘은? 이런 걸 하나하나 왜냐면 딱 그 뜻만 딱 들으면 그때-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유행- 설명도 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유행이 생각나요, 이런 걸 보면. 탕진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트렌드들, 탕진잼, 욜로, 또 미니멀리즘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이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물 건너간 트렌드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유행이네요? 그러니까 한때 유행했죠. 한때 유행했다고? 기점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 유행했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욜로 같은 경우는 타인의 삶보단 내 삶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사는 게 최대의 가치가 있고 최대의 목표다라고 생각하는 트렌드가 바로 욜로였어요. 그것 근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안 모으고 그냥 다 막 그렇죠. 사더라고. 막 네. 그냥 차도 그냥 비싼 거 그냥 맞아요. 리스로 돌려버리고. 아니 그리고 네. 또 왜냐하면 그런 걸 가지고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딱 올려야지 저게 그 순간 내 삶이다. 아니 그럼 이렇게 욜로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인스타 막 이렇게 약간 허세가 생기고 이런 것도 그렇죠.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욜로와 연관돼 있었던 과거 트렌드를 보면 이서빌리티라고 있어요. 오. 이서빌리티가 어떤 거냐면 이서빌리티. SNS를 봤을 때 나이스 샷 해놓고 나 아는 누구누구와 오늘 라운딩 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계속 하더라고요. 요즘. 그러면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 자랑하는 것도 되고 나 골프 치는 사람이야. 뭐 골프가 요즘에 일반화되기는 했지만 그쵸. 그래도 아직까지 고가의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서빌리티가 또 한때 트렌드로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게 확장된 게 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소비를 아낌없이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욜로 열심히 하면 골로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오. 그래서 살짝 저물기 시작하면서 또 등장했던 게 탕진잼 탕진잼. 트렌드가 있습니다. 탕진잼 얘기를 들면 탕진해? 뭘 탕진하지? 근데 잼이 붙었어요. 탕진하는 재미의 축약어거든요. 오. 그러니까 탕진한다는 게 보통 가산을 탕진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가산 탕진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욜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소소하게 소비하는 즐거움을 느끼겠다 해서 보면 다 있어. 이런 샵에 가면 1,000원만 돼도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코인 노래방. 사실 코로나 이전에 10대, 20대들이 상당히 즐겨 찾았던 곳 중에 하나가 코인 노래방입니다. 이런 데 가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를 느끼겠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의 창구가 되는 게 바로 탕진잼 트렌드였고요. 미니멀리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생활에 있어서 차도 좋은 거 타면 좋고 집도 넓은 집에서 살면 좋고 또 명품 입으면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어느 순간 물질보다 정신에 집중하자. 그래서 무소유는 아니지만 덜 소유하자라는 의미에서 등장한 트렌드인데 이건 아직까지 조금씩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근데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실천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 유행했던 트렌드. 복습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국민성하고 미니멀리즘이 안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든 큰 거. 그렇죠. 크게 하고 많이 보여주기식이 아직까지는 좀 득세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고 박사님 자, 고 박사님은 나를 위해서 욜로 탕진 한 거 뭐 있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오늘 솔직하게. 아니 이 방송을 예, 요즘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시던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본인을 위해서 탕진한 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탕진까지는 아니고요. 네. 탕진이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저는 사실 여행이나 이런 거 돈 안 아끼잖아요. 아, 그쵸. 여행 가면 돈, 욜로예요. 무조건, 돈 쓰러 갔다 진짜 생각하고, 욜로족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여행은 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돈이 없고, 그래도 무조건 다녀야 된다. 네. 근데 그거 원칙은 무조건 지키고. 그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바쁜데 네. 탕진할 시간이라도 있었어요? 아니요, 탕진할 시간은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한때 코로나19 이전에 한 1년 가까이를 네.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 너무 수고했어 그러면서 코인 노래방에 정말 거의 출석 도장 찍다시피 아유, 소박하다, 소박해. 열심히. 그러니까 욜로까지는 못하고 탕진잼까지는 아니,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코인 노래방에 한 네. 시간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니 무슨 노래요? 그러면 뭐 2박 3일 불러요? 아니 또 박사님 제가 자기 관리 차원에서 1시간 이상 노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성대가 상할까봐. 요즘 누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노래방 그렇군요. 다들 네. 치고 빠지죠. 예. 네. 그럼 본인은 어떤 걸로? 저는 이제 사실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살자 그런 욜로 의식이 어느 순간 네. 강했어요. 네. 왜냐면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그 조그만 돈 모아갖고 뭘 아무것도 내가 조그맣게 돈 모은다고 해서 어차피 강남에 집을 못 사요. 그럴 바에는 나를 위해서 쓰자 해서 저는 네. 과감하게 할리 데이비슨을 샀습니다. 와. 저를 위해서 제가 모터사이클을 좋아하니까 그 중고도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니야 나를 위해서 쓰자 그래서 그걸 타고 정말 전국을 제가 여행을 다녔습니다. 안 아까워요. 멋지세요. 안 아깝고 너무나 기분 좋고 그 이상의 어떤 힐링을 제가 얻었습니다. 맞아. 이게 또 변하는 게 뭐냐 그러면 또 저는 또 시니어 쪽 이쪽 저도 이제 그쪽을 하다 보니까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끼리 멤버들끼리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저희가. 그게 뭐죠? 저게 뭐냐 그러면 생일 때 그다음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 이런 남들이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본인한테 선물해 주는. 나를 위한 선물. 예. 근데 나를 위한 선물을 때로는 그때 필꽂히는 게 비싼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비싼 때문에 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개모임도 해요. 네. 뭐 사실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사실 이게 익숙하진 않아요. 저는 나한테 그 바이크 선물하는 게 가장 큰 거고 평소에 내가 뭐 힘들었거나 잘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제일 비싼 게 한 찜닭 이 정도 혼자 찜닭 시켜 먹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나를 위한
시간과 나를 위한 공간, 나를 위한 사람들, 좋네.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좋아요. 돈을 쓰자. 네. 이런 생각.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그렇지만 시니어 분들도 굉장히 뭐 지나간 유행이 되는 또 그런 트렌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시니어 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 또 굉장히 소비 부분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 좀 집중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맞나요? 바뀌었죠, 요즘은.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의 시니어들 하면 내 중심이 아니라 가족 중심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가족 중심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들이 그거 몰라줄 때가 가장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이 또 떠나잖아요. 그렇죠. 알아주길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아니지만 몰라줬을 때 받는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저는 이게 딱히 좋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누구도 늙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름 하나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게 요즘에 또 트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아끼고 열심히 가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강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어머, 주름 생겼네? 가서 뭘 맞아야 하나? 이런 분들 과거에 비해서 시니어 분들 중에 성형외과 찾는 분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피부과 찾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났고요. 이게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젊은 세대, MZ세대의 트렌드가 시니어층에도 그대로 전가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네. 헬시 플레저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헬시 플레저. 헬시 플레저? 네, 보통의 이 트렌드 명칭이 사실 익숙치는 않습니다. 내가 이걸 지금 실천하고 사는데 이게 지금 트렌드인가 아닌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명칭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 신조어기 때문에 이렇게 합성된 언어들이 많아요. 헬시 플레저 하면 헬스 플러스 플레저.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나의 즐거운 방법을 실천하는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걸로 부각된 것, 뭐 그 이전에도 사실 건강이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건강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그쵸. 됐어요. 네. 젊은 세대 역시 건강 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 과거의 건강 관리와 헬시 플레저 트렌드가 다른 점이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식단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참아내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 이제 하기 싫은데 헬스장 가는 경우. 뭐 등산 다니고.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즐거움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 또는 어떤 뭐 채소나 과일이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에 맞는, 그러니까 내 체질에 맞는 나만의 먹거리를 찾는 그런 특색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운동으로 나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헬스장 가는 게 보통이라면 요즘에는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가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폴댄스를 배우시는 또 시니어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승마나 골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테니스, 개인 레슨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운동을 했을 때 참고 견디며 살 빼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한 게 아니라 즐겁게 땀 흘릴 수 있다라는 걸로 개념이 바뀐 거고요. 또 요즘 이 MZ세대들의 특징은 사실 MZ세대들도 청춘 너무 아프죠. 마음도 아프고 머리도 아픕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멘탈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보면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 컨텐츠들을 찾아서 명상하는 법을 익히기도 하고 직접 명상하는 스튜디오들이 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멘탈 관리하는 법까지 익히면서 정신과 몸의 건강 모두를 즐겁게 지키는 게 헬시 플레저인데 요즘 이건 뭐 굳이 MZ세대들 뿐만 아니라 시니어 계층 에서도 또 이 방법을 따라서 즐겁게 운동하고 즐겁게 식사 관리하시는 분들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TV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말씀하시니까 왜 야식을 야식 먹으면 야식은 바로 다이어트의 적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제 야식 부분 때문에 막 고민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는 특히나 더 밖에 못 나가고 그래서 이 야식도 칼로리가 매우 낮은 뭐 그런 다이어트 음식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야식을 만들어 먹는 이런 유튜브 방송도 또 되게 많고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건강한데 맛있는 거 있어요? 없어. 다 너무 맛있고 달짝지근하고 그런 걸 다 살로 가더라고. 아니. 더 맛있는 걸 드시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정말 맛없는 거에서 그나마 맛있게 해가지고 야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주고받고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정보를. 삼겹살을 마음껏 먹었는데도 살이 안 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 해보세요. 요즘 새로운 그
노인분들, 네. 시니어 분들한테 이제 새로운 또 단어가 또 생겼잖아요. 뭐죠? 뭐냐면 액티브 시니어, 맞아. 뉴 시니어, 맞아. 열드족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신조어가 꽤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또 뭐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단순히 그 뭐 신조어뿐만 아니라 안에 또 트렌드라고 하는 네. 그 삶의 가치 방향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또 약간의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일단 그 요즘 액티브 시니어를 칭하고 있는 여러 신조어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신조어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들었네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실버 서퍼라고 들어보셨어요? 실버 서퍼? 네. 서퍼면 파도 타는 거 아니에요? 파도를 타야 되는데 인터넷을 잘 타는 시니어들을 아, 실버 서퍼라고 실버 부릅니다. 서퍼. 그러니까 보통 시니어들 하면 왠지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액티브 시니어 같은 경우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주축이 되고 있거든요. 베이비 부머 세대 하면 한국 전쟁 직후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인구가 급증했던 시기예요. 그쵸. 1955년부터 63년까지 출생한 엄청난 분들이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네,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이분들이 전체 인구에서 무려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액티브 시니어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액티브 시니어들 이르는 신조어들 가운데 하나가 실버 서퍼고요. 실버 서퍼. 그러니까 IT 기기에 능숙하려면 왜냐하면 사실 스마트폰 하나도 교체를 하려면 상당히 고가예요. 네. 이걸 그럼요. 다시 본다면 이분들 경제력도 있고 정보 습득력도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그분들은 또 다 인터넷을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금 딱 막 은퇴한 세대거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인터넷, 컴퓨터 이런 걸로 다 일을 하신 분들이세요. 맞습니다. 스마트폰도 익숙하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젊은 세대와 뭐 디지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전혀 벽이 없는 세대,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오늘 제가 고민정 박사님을 뵈니까 딱 느껴진 단어가 바로 네. 어반 그레니. 어반? 라는 신조어가 떠오릅니다. 어반 그레니?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죠. 어반 그레니. 어반 그레니? 네. 나 뭔지 알 것 같아요. 드셨어요? 반 살았네. 왜 내가 그거 시니어가 아니야? 지금. 반 살았네, 어반. 어머머. 반 살았네, 어반. 맞아요? 그렇게 또 자의적인 해석을 해주시면 안 되죠. 어반 그레인이 어떤 단어의 네. 합성어냐면 네. 어반 하면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 도시. 그리고 그레니 하면 영국식 영어로 할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 이렇게 따지면 도시에 사는 할머니, 분명 우리 고 박사님을 뵀을 때 할머니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여성들, 할머니인데 할머니 소리 듣고 싶지 않고 할머니 같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에요. 예. 도심에 살고 있는 세련미를 추구하는 여성들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 다 본인의 삶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여행 가기 좋아하고 또 모임도 가지고 있다. 모임 갖고 있을 때 여성들의 모임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 맛있는 집. 맛집 네.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패션, 뷰티, 또 성형업계, 의료업계뿐만 아니라 맛집까지, 그러니까 외식업계까지 큰 손으로 작용을 하는 시니어 계층, 액티브 시니어를 어반 그레니라고 부릅니다. 우리 어반 그레 우리 고민정 박사님처럼 이런 어반 그레니 분들 때문에 네. 사회가 먹고 살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출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왜 이러세요? 네. 지금 그 정도 선은 아니고요. 네. 예?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아무래도 이 어반 그레니보다는 이제 좀 밑에 젊은 계층이기 때문에 뭐 저는 얘기할 게 별로 없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자, 다음. 그리고 네네. 실버 서퍼하고 또 유사한 단어 58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58세대. 네. 58세대가 어떤 단어 앞글자를 딴 거냐면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해서 이 앞에 글자들을 따서 58세대라고 하거든요. 486 컴퓨터 586 이게 아니고 근데 그런 거는 나도 옛날 사람인가 보다. 나도 586 세대. 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주축이 되는 걸 58년 개띠들 얘기 참 많이 네,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구나. 58년생을 기점으로 해서 58세대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58세대하고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실버 서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이기 때문에 58세대나 실버 서퍼나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기 능하고요. 능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라고 한다는 건 본인이 즐기고 싶은 걸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네. 어디다 돈을 쓸 건가, 뭐에 중심을 관심을 가질 건가 그 찾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트렌드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액티브 시니어 가운데 제가 58세대랑 언급을 계속 했지만 노노족이라고 있어요. 노노족? 노노족이 어떤 거냐면 no
아니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노자는 늙을 노자입니다. 늙지 않았다는 의미. 젊게 사는 사람들. 노노노 이거네요? 그렇죠. 노노노. 젊게 사는 액티브 시니어를 의미하는데 이 젊게 사는 액티브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 아낌없이 소비하는 스타일들이에요.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문화 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바로 액티브 시니어 가운데 노노족이라고 할 수 노노족.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하고 가장 가깝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또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노노족이기도 합니다. 노노족 특징을 보면 SNS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SNS를 보면 인별그램은 젊은 분들이 많이 쓰시고요. 네. 그리고 페이스땡은 네. 좀 시니어 계층이 많이 그렇죠. 쓰죠. 맞아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쓰거든요. 왜 다 쓰냐면 사실 인별그램만 쓰고 싶은 생각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쓰게 되면 사실 저의 윗세대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역시. 근데 페이스땡을 보게 되면 윗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야. 그래서 이걸 아우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쓰는데 양다리족. 그렇죠. 양다리족. 이렇게 SNS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분들, 그러니까 페이스땡을 사용하시면서 보다 더 젊은 감각을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인별그램까지 오시는데 거기서 더 발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더 있어요? 틱땡이라고 있죠. 그거는 진짜 저도 한 번도 안 해요. 네, 요즘에 여기서 또 뜬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시니어들 중에. 네, 그럼요, 60대 그럼요. 후반이신데 와. 뭐 요즘 유행하는 블랙핑크라든지 BTS 노래 불러서 영상 올려서 또 MZ 세대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멋지다. 인플루언서들도 있습니다. 젊은 네. 언니, 젊은 오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유행하는 신곡들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나도 몰라, 나는. 따라잡았다 싶으면 또 신곡이 나오고 아 그래 벌써 이래? 그러니까 사실 이명웅 씨 신곡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하나도 몰라. 블랙핑크 신곡부터는 이제 따라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젊은 세대 속도에 발맞춰서 그런 모든 것들을 따라잡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그러면 뭘? 따라잡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잘해서 뭘 올리겠다 네. 이런 부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너튜브도 그렇고 다 이런 영상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 눈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좋아서 그렇죠. 예, 그렇기 가장 중요한 때문에 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내가 좋아서 하니까 내가 거기 좋아서. 홀딱 빠져가지고 너무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 촬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아이돌 그룹이 추고 있는 춤을 60대 후반에서 70대인 분들이 따라서 춘다는 게 굉장히 겸연쩍기도 하고 뭔가 창피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신감 없는 MZ세대나 X세대에 비하면 훨씬 더 젊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오히려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나이보다는 사실 네. 사고방식이나 이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는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트렌드에 맞춰서 시니어 세대를 부르는 용어 알아볼게요. 보니까 뉴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솔드족, 욜드족. 솔드족과 욜드족. 예, 솔드족, 욜드족은 뭐예요? 왠지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솔드족? 그렇죠. 솔드족이 뭘까요? 어디 쏠렸나? 약간 그런 느낌 나죠? 아, 그렇네요. 솔드족이 어떤 거냐면 스마트 플러스 올드입니다. 달리 말하면 실버 서퍼를 달리 부르는 용어가 솔드족이라고 솔드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액티브 시니어를 나는 솔드족. 솔드라서 뭔가 품절됐다는 줄 알았어. 팔렸다고, 그렇죠. 솔드아웃. 어리다웃. 예, 품절남이야, 나 솔드아웃이야 이런 느낌이었어. 아, 네. 쇼호스트 역할도 하시니까 잘 네, 아실 거예요. 근데 솔드아웃. 그런 그런 아니고? 단어는 아니고요. 솔드. 스마트 플러스 올드에서 스마트 기기에 굉장히 능숙한 액티브 시니어를 솔드족이라고 솔드족이다. 하고요. 오늘 지금 상당히 재밌거든요. 너무 또 재밌어요. 한번 욜드는 어떤 느낌인지. 욜드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거요? 봤어요. 욜드족? 예. 네. 욜드족은 이것도 합성어예요. 요거 욜로 하면서 사는 올드족. 왠지 그런 느낌에도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오, 잘하시는데요. 요로레이요 했는데 나이는 좀 있다 이런 느낌. 그런데 합성어는 사실 의미는 맞거든요. 왜요? 근데 합성어는 0 플러스 올드입니다. 0 플러스 네. 올드구나. 그러니까 올드하지 않다는 거죠. 젊은 감각을 가지고 내 삶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는. 그러니까 의미는 굉장히 비슷비슷한데 단어들이 상당히 여럿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합성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뉴 시니어 뭐 네. 이런 부분하고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우리가 통칭해서 뉴 시니어, 액티브 예, 시니어라고 얘기를 그런 합니다. 좋네. 이게 다 합성어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의 장점이 뭐예요? 새롭고 신선하고 패기 넘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 좀 있는 분들의 장점이 뭐예요? 노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있고.
근데 이분들은 이거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어떻게 맞아요. 보면. 맞잖아. 그리고 본인의 신선한 것도 갖고 싶고. 그렇죠. 시니어, 나이든 이런 부분도 인정하고. 내 노련함도 갖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사는 이 라이프 스타일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싶고. 어떻게 보면 소울족이나 욜족이나 다 욕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다. 열정이 넘치신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네네네. 일본에서는 또 단어가 그러니까 이런 시니어, 새로운 뉴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단어가 거기도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하니 새로운 어른. 이렇게 또. 새로운 어른. 네. 우린 어른인데 옛날 어른하고 다르다. 네. 우린 새로운 새로운 어른이다. 또 이렇게 또 명명하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네. 사실 일본에서 골든 에이지, 뭐 가장 빛나는 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빛나는 나이를 일본의 노화학자들이 몇 살쯤으로 볼까요? 빛나는 나이. 나이. 네. 60? 60. 어.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55세 이상. 일본의 노화학자들이 가장 빛나는 나이를 굉장히 이 범위가 넓습니다. 60세에서 75세. 60세에서 근데 75세. 우리가 흔히 빛나는 나이 하면 리즈 시절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리즈 시절을 거의 내가 가장 예쁘고 젊었을 때, 뭐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로 많이 보는데 일본에서 가장 빛나는 나이를 60에서 75세로 보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한 학자가 주장하기로 보통 은퇴를 정년퇴직이 60세예요. 보통의 경우. 그런데 60세까지 일을 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죠. 그래서 50대 한 중반 정도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의 30년을 핫 에이지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열장이 가장 식을 수도 있고 뜨겁지 않을 나이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왜냐하면 50대 중반에서 그 이후에 30대, 그러니까 30년까지를 계산을 해보면 언뜻 85세에서 90세 가까운 나이거든요. 네. 과연 이게 뜨거운 나이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뜨겁게 살 수 있는 본인에게 집중해서 살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맞는 말이죠. 왜냐면 네. 그때 정도 되면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시니어 이런 분들은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본인들의 부모님 효도하고 네. 또 그다음 자식들한테는 또 희생을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의무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국방의 의미도 있고요. 뭐 맞아요. 이런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그래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내려놨어요, 요즘? 네? 내려놓고 있어요? 저야 뭐 항상 딸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대요. 저는 항상 그랬기 때문에 딸이 딸을 좀 내려놔, 이제. 아니 본인이 저를 괴롭혀요. 아. 저랑 노는 게 딸이 엄마를 못 내려놔. 네. 엄마를 자꾸 올려놔. 그래서 그래, 힘든 거야. 네, 그래서 저랑 노는 게 제일 재밌다라고 저를 놀리는 재미에 산다 뭐 이런 뭐 얘기를 잘하고 초등학교 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론가님. 네. 여기서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 자가진단 한번 해보죠. 네, 있다면서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재밌을 두 것 분 같아요.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예, 손으로 좋습니다.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스로를 실버 세대라 칭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네, 나 원치 않는다. 저도요. 원치 않아? 소비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며 취향이 젊은 편이다. 그렇다. 네, 맞아요. 전 세모. 세 번째, 추구하는 디자인과 스타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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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손자, 손녀 혹은 손자, 손녀가 없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걸 좋아한다. 좋아한다. 저도요. 좋아요. 다섯 번째, 외모와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다. 있다. 있어. 네, 저도요. 없었다고 여섯 했어. 번째, 일에 대한 욕심이 있다. 있어. 저도요. 없다. 네. 이건 없어요. 일곱 번째,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 아깝지 않다. 세모. 아깝지 않다. 세모. 저도 세모입니다. 세모. 여덟 번째, 은퇴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다. 저는 싫다. 네, 저는 싫다. 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개 이상 해당이 되면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우리 3개는 넘었어. 저희는 다 그래요? 액티브 시니어가 될 액티브 시니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액티브. 사람들 같아요. 네. 여기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하나 거짓말한 거 없어요? 그거 거짓말 말하면 액티브가 아니라 애군 시니어예요. 이거 내 마음은 이거 쏠리는데 왠지 그것 때문에 나 액땜 시니어야.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액땜 시니어. 아까 눈빛이 약간 흔들릴 때가 어떻게 있었던 그걸 것 같아요. 봤어요, 그 와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주변에. 그래요? 네, 그렇게 척한 사람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인정.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것들도 한번 좀 보죠. 경계해야 될 것. 트렌드에 어떤 민감해지려면 우리가 어떤 꼰대가 되지 않게 해서 경계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할 제가 이제 꼰대 육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 꼰대 육하 원칙. 후,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다음에 이제는 안 what이 그러죠? 있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그 다음에 where, 어딜 감히? 그리고 when, 내가 왕년에 말이야. 라떼 내가 얘기 많이 하시는 완전해. 분이죠. how, 어떻게 나한테? 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why,
내가 그걸 왜? 이게 꼰대 6가지. 아우, 듣는데 너무 짜증나. 아유, 너무. 아유, 왜 저러셔, 저분. 아니, 진짜 목소리만으로 어. 꼰대가 될 수 있겠구나. 이 말투. 아, 말투로.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꼰대력 테스트 아주 스피디하게 네, 빨리 가보겠습니다. 해요, 예. 첫 번째, 상대의 나이부터 확인. 일단 나보다 어리면 반말부터 시작한다. 저는 아닙니다. 저도 요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두 번째, 말투가 대체로 명령조다. 너 이거 안 해? 이런 식이죠. 저도 아니에요. 아유, 큰일 나 나요. 그렇다. 네. 세 번째,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 없이 세상 탓, 불평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이다. 아니다. 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불평 좀 모모란 살것 모모인 거야. 등의 진리 명제를 자주 구사한다. 아니다. 저도 아니에요. 네, 아니고요. 다섯 번째, 노약자석에 앉은 젊은이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아니다. 저도 아니에요. 네, 그건 여섯 번째. 가끔 있어요, 어른들 생각하느라고. 아, 본인이 앉아가지고 아, 그런 거 나 말고, 나 아니야. 말고. 여섯 번째. 어르신들이 서 계실 때. 네. 아. 여섯 번째, 후배의 장점이나 업적을 보게 되면 자동 반사적으로 비하하고 싶어진다.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 칭찬해줘야지. 아니죠. 일곱 번째, 내가 네 나이 땐 말이야 라떼 얘기를 자주 한다. 전 아니다. 아닙니다. 네. 여덟 번째, 나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전 거슬립니다. 맞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고위공직자 유명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싶어한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유, 뭐 내가. 그 다음에 그런 사람. 마지막에 열 번째, 커피, 담배 심부름이나 회식 때 고기 굽지 않는 후배들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 전 맞습니다. 네. 거슬린다. 거슬릴 네. 때가 있다. 아니, 왜냐면 보상 심리가 약간 있어요. 난 안 그랬거든. 내가 계산하는데. 그러면 약간. 지금 제가 10개 문항 드렸는데 두 분 몇 개를 꼽으신 거예요? 저 5개 정도. 5개? 그런가? 예. 우리 한 박사님은? 저도 한 4-5개 꼽지 않았을까요? 그럼 제가 진단을 뭘까, 해드리겠습니다. 네, 진단해주세요. 네, 하나도 없거나 2개. 저는 2개입니다. 당신은 성숙한 어른입니다. 어. 그 다음에 3개부터 4개. 꼰대의 맹아가 싹트고 있군요. 아이고, 저런. 네. 그 다음에 5개부터 7개. 꼰대 주의보 발령. 아유, 주의보 발령했어. 네, 8개 이상. 부디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래요. 당신은 꼰대입니다. 8개 이상은 아니니까 다행이네. 근데 이 중에서도 사실 이 질문 여러 개였는데 이 질문 중에서도 사실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어요. 순위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그 비하한다. 아, 네. 후배들. 요 부분은 정말 음. 그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남의 걸 제대로 인정해주는 게 꼰대를 벗어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MZ세대들 제일 싫어하는 게 꼰대라고 하거든요.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 이 시간에 아직 체크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이 꼰대 테스트 유형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테스트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한 번씩 해보시고 진단해보시면 맞아, 좋겠어요. 맞아. 이렇게 네. 뭐 꼰대 상사가 있어가지고 또 일을 그만두는 직장을 그만뒀다라고 하는 MZ세대도 꽤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 뭐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고민정 박사님이 사실 전 친한 누나기도 하거든요. 네. 가끔 저한테 좀 명령을 좀 하긴 해요. 근데 이 누나의 특징 뭐냐면 맛있는 걸 잘 사주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전혀 그게 그러면 기분이 안 꼰대가 나쁘죠. 아니신 거예요. 이런 거 어떤 당근을 좀 그럼요. 주면서 밥 사주는 예쁜 시키면 누나. 너무 기분이 좋아. 네. 예,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아주 권상희 평론가 얘기하니까 트렌디한 시니어가 나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다음 시간이 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왜냐면 네. 사실은 질문을 다 못했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더 정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고 네. 일단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그 본인의 현재 상태 꼰대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점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액티브 시니어로 가시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 권상희 평론가는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서 네. 재밌는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얼렁뚱땅 정말 테스팅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보다야 놀자. 놀자.